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 존중만 할 만한 결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얼리얼님 감사합니다. 바란스 시트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게 문제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양방향에서 올라갔다고요. 지금 받는 월급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곱하기로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연금을 설계했을 땐 지금 줄 돈이 없으니 나중에 연금을 많이 준다. 나중에 경제를 성장시켜서 그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연금 계획은요, 여러분, 그대로 갔으면 100% 실패하는 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연금의 설계의 전제 조건이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을 했어.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금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연금에서 연금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지금 노인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금은요, 여러분 다 까먹게 돼 있었어. 원래가 까먹는 걸 전제로 설계된 거예요. 이거를 많이들 까먹는데, 지금 연금을 무슨 저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연금을 그럼 왜 걷었냐?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구조 때문에. 그때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보다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구형을 또 하나 생각해야 돼. 인구형을 이렇게 종형으로 만들었어야 돼, 미국처럼.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의 비율이 일정해서 지금 버는 젊은 사람들한테 걷는 거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모양이었을 때 노인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버텨나가면서 연금을 까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로 설계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금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데모그래피컬 페일러, 그러니까 인구 구조상의 정책의 실패가 연금 개혁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라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를 종형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100%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패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인구 구조를 이렇게 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뭐 하는 책임이 아니라 돈 문제잖아요. 국가 재정에서 이거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출산율을 어떻게 넓혀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미 낮은 출산율 때문에 생긴 이 빵꾸, 연금적인 빵꾸, 그러니까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 적게 들어올 이 구간을, 모자란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될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상태에서도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에서 또 마찬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을 해서 3만 불 정도 국가에서 5만 불 정도의 국가로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할 때 그 과실이나 기타 등등을 연금의 재원으로, 인구 구조를 종형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재원은 세금을 거두면 위축을 시키니까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든 뭐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든, 국가에서 삼성전자 같은 거 5개를 만든다. 삼성전자 같은 거 5개 정도 만들어서 그 5개 만드는 거 투자해서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뭐를 투자해서 이게 한 지분율이 한 1000조를 만든다. 국부펀드 1000조 정도, 1조 달러 정도 해서 1200조 정도를 만든다. 재원을. 이러면 이제 문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써서 종형 인구 구조를 만들고 사람의 삶을 안정화시키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공무원 월급 그냥 좋아 하면서 공무원 늘리고 연금하고 좋을 때, 헤이데이에 좋은 시절에 앞으로 전개될,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지출이 막대할 걸 아는데, 지금 쌓아둬야 될 돈을 오늘 국가에, 대한민국 자체가 노년기에 한 번 접어든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때 써야 될 돈을 인심 후하게 빡빡 월급 올려주고 연금 올려주고,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시기, 그리고 앞에 그 노무현, 아니,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요 시기에 정치적,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연금을 펑펑 내질렀던 15년, 전두환까지 합산 20, 그 말까지 하면 20 몇 년 동안은 펑펑펑 공무원들한테, 특히 김대중 정부 그때 그 IMF 터지고 나서도 뭔가 이런 개혁의 시기도 있고 했는데 그걸 개혁을 못하고 넘어온 이 시기, 20년 동안 있잖아요. 주유소에 기름 있죠. 기름 없다고 20년 동안 빵빵빵빵 이게 제꼈는데, 그랬는데 계속 간 거 아니야, 자동차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차가 멈추는 거지. 그러니 차가 멈추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손을 뻗쳤다.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정가에, 대한민국 여의도 정가에 이 비열한 새끼들 얘기하는 게, 연금 손대면 정권 무너진다. 그럼 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연금 손을 안 대면 정부가 무너져. 연금 손 안 대면 국가가 몰락하는데, 정권 무너지는 거 두려워서 손을 안 대는 너희가 훌륭한 새끼들이냐? 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윤 총장, 지금도 이거 윤 총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 존중만할 만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 야 박근혜 빨고 있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뭐 정무적으로 뭐 표가 되네 안 되네를 떠나서, 야 박근혜가 옳고 그른 거를 그 사람에 대한 종합평가를 다 떠나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냐는 얘기지. 그걸 시도한 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시도한 것도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주자 1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표에 도움이 돼서 하는 얘기겠냐? 그리고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들, 나는 이런 식의 노빠꾸 마음에 든다고. 이거 노빠꾸야. 이거 이제 정무적으로나 기타 등등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이거 해서 좋을 얘기는 아닌데 나라에 해야 될 얘기야. 응?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장기 구금 안타까워하는 국민심정에 공감한다. 박 대통령 수사는 검사로서 숙명에 속하는 문제다. 저는요. 사진을 왜 이렇게 찍혔어? 되게 귀엽게 찍혔네.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서부터 뭐냐면, 대한민국 보수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보수라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것,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였으면 싶어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 보수의 근간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무책임하게 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꼬여들었거든. 어떤 분들은 김영삼이 3당 합당 된 이후부터 그 모양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야 있겠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이 너무 무책임한 인간들이 너무 많았다. 개념 없는 인간들도 진짜 많았고. 응?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레몬 커머스님, 안철수 대표님. 네, 안철수 대표님은 저는 그래요.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 대표님 여러분 미래 비전이 있어요. 미래 비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안철수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 나보고 그 안철수 왜 그렇게 하냐, 넌 바보냐, 안철수 지지율을 봐라, 안철수한테 왜 그러냐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말통하면, 안철수 대표도 말이 통해서 좋아하고 나도 말이 통해서 좋아하는데, 다들 뭔 정무적 계산? 내가 그런 게 계산할 것 같아? 말통하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말통하는 사람이 발견하기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인터뷰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안 대표와 저 사이에 기터부 얘기하는 순간
기터브 얘기하고 뭐 이코노미스트 얘기하고 뭐 이제 패권 전쟁 얘기하고 뭐 글로벌 가치 체인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정치적 이거 정치판에서 정치 대화라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얘긴데요. 이 새끼가 어떻게 전체 이 새끼 빈정 상태가 어떠니 저 새끼 빈정 상태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그 정치공학이란 건 여러분 결국 빈정 관리야. 이 새끼는 이 새끼한테 삐져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을 거야. 왜 삐졌대? 아, 그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은 여자를 좋아했어. 이런 무슨 개똑같은. 아유. 아무튼 이게 그런 얘기를 하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나는 더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는 공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도 했잖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나 기타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본다. 난 그런 거 아주 바람직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그런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정치 투쟁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난 대놓고 얘기하잖아. 요번 대통령은 윤석열 생각하고 다음 대통령 5년 후에는 난 철수 형이 바톤 터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둘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서로가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코드가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아. 아니야, 공감은 하겠지. 어떤 서로가 대화가 통하면서 어떤 공감되는 형성이 되지만 속내를 서로한테 비춰서 이러게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건 내 바람.